안녕하세요. 2025년 2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1월 시장 리뷰부터 또 먼저 해봐야죠. 어떻게 예상을 했었는지, 실제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전망을 2360에서 2550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386에서 2552 이렇게 됐고요. 마이너스 0.53에서 플러스 6.38 한때 그죠? 2552까지 갔었다가 딥시크에 대한 임팩트 때문에 마지막 날 시장이 좀 빠지면서 2517.37로 끝났습니다. 플러스 4.91% 마감을 했고 일봉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2399로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좀 암담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리바운드가 됐고요. 시장을 전망하거나 우리가 배팅을 할 때 저의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때 하락한 거 있잖아요. 11월, 12월. 요거는 트럼프 당선됐다고 해서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요때는 올라가려다가 갑자기 계엄 사태 터지면서 또 빠졌잖아요. 요 부분이 푸콜 레이쇼에서도 다 나오지만 기업의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렇게 빠졌을 때, 그죠? 심리적으로 약간 공포스럽고 그러면 반드시 회복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2555까지 이렇게 올라왔고,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는 지난 8월 초도 그랬었지만 빠르게 V자로 반등한다. 요거 하나만 잘 이용해 먹어도 우리의 필살기로 써먹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또 누가 사고 누가 파는가, 그 부분도 좀 중요한데 최근에는 연기금이 이렇게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보다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연기금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에서 놀래가지고 판 물량을 장기 투자자가 가져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이나 반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2008년 같은 상황이에요. 2008년 같은 상황은 연기금 외국인 할 거 없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막 때립니다. 막 때리면서 미약한 반등이 들어가다가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왜 아니냐면 미국 시장이 좋고 비트코인이 좋았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 좋고 비트코인이 좋은데 우리만 저렇게 빠지면 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PBR 0.9 미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국면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도 하셔도 된다고. 제가 웬만하면 레버리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국면에서는 레버리지를 사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국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등등 보면 우리만의 쇼크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보고 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익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이 유독 지난 하반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400조 원전이 되는데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350조 그런 상황에서 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이익이 10조도 안 났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투자 심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리고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더 하락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코스닥이 이익 안 난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늘 이익이 별로 안 났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무너지면서 떨어졌던 것도
바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 연봉 차트도 지난달에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목표치를 연봉에서 10년 이평선, 10년 이평선이 지금 768, 5년 이평선은 845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굉장히 후달리는 이런 상황에서 사는 게 실제로는 별로 무섭지 않다라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습니다. 자, 방금 그렇게 지나고 나서 반등 들어간 차트 보면서 그렇지, 요럴 때 사면 되지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서는 되게 무서웠잖아요. 그 무서운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 푸콜 레이쇼를 보는 겁니다. 푸콜 레이쇼 같은 이런 계량적인 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지금 무서운 게 과거에 어떤 때랑 비슷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푸콜 레이쇼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번에 푸콜 레이쇼가 지난 8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된다 했을 때, 그리고 9월 초에도 보면 8월 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가 7.15% 빠지고요. 9월 초에도 또 한 6% 빠졌더라고요, 하루에만.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공포지수가, 푸콜 레이쇼가 확 발생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11월 트럼프 당선, 그리고 계엄 사태, 이러면서 4번의 투매가 발생했었고 어김없이 또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PBR 0.9는 2580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분기별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러면 자기 자본의 이익잉여금이 쌓이면서 BPS가 올라가죠. 그래서 올해는 2600이 0.9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빅스도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다시 아마 오늘 밤에 빅스가 좀 치솟을 것 같긴 한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빅스 25일 때 이렇게 줄을 일부러 그어놨어요. 25 터치를 하면 헤지펀드에서 위험 관리한다고 여기서 주식을 자르거든요. 얘네들이 주식 자를 때 나는 니네들이 손절매하는 걸 산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25 터치할 때마다 용감하게 삽니다. 이때가 지난 8월 달이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8월 5일에 38.6까지 한번 발생했고, 10월 31일 날 23, 이때는 12월 달이었군요. 12월 18일 날이 FOMC 회의, 그리고 그 다음 날 BOJ 금리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었죠. 이때도 FOMC 회의에서 기자회견에서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또 확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수 찬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지난달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2020년 코로나 때도 이 빅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렇게 보여드렸었고, 2020년 10월 대통령 선거 전에 11월 3일날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그 전에 빅스가 40까지 급등했었다는 거, 그거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던 거고요. 2016년 11월 4일 날, 요때 대통령 선거는 11월 8일이 있었는데 이때도 선거 전에 빅스가 한번 치솟았다가,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쭉 떨어지더라. 선거 끝나고 나서 쭉 떨어지더라 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은 랠리는 과거의 패턴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좀 아쉬운 거는 추세가 아직까지도 5개월 이평 밑에서 놀고 있어요. 5개월 밑에서 코스피가 계속 이렇게 노는 모습이 였는데, 다행히 지난 1월 달에 5개월 이평선을 탈환했습니다. 5개월 이평선이 2504 정도 와 있고요. 2517로 끝나기 때문에 6개월 만에 6개월 연속 음봉이 났었는데 5개월 연속
5개월 이평선 밑에 있다가 지난 1월 달에 이렇게 5개월 이평을 탈환을 했는데 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MACD 오실레이트도 음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약간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살짝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MACD 오실레이트도 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 보면 험악했죠, 작년에. 4, 5, 6, 7, 8, 9, 10, 11, 12까지 험악하게 빠졌었는데,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 보면 이익 나는 회사가 없잖아요. 네, 알테오젠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 기업들 이익 나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험악하게 빠졌습니다. 물론 알테오젠이 2차 전지 빠지는 걸 어느 정도 상충하면서 바이오들이 선전을 해주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고, 다행히 지난 1월 달로 코스닥도 5개월 이평을 탈환했더라고요. 네, 5개월 이평이 718에 있는데 탈환했습니다. 체크펜 힌트를 보면 미국 시장은 대통령 선거 직후에 변동성이 축소되고 새로운 대통령의 경제정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쭉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원래는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시장이 조금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 시장은 언제까지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법인세 인하할 때까지. 2016년도에 주식을 저는 본업으로 했으니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2016년 트럼프 당선 전후에도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2016년, 15년에서 16년 넘어올 때는 유가도 많이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 위기, 중후장대 산업이 무너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좀 험악했었어요. 세계 경제가 이제 드디어 무너지나 막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도이치방크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때 당선되고 난 다음에 2017년도에 주구장창 올라가거든요. 주구장창 올라가는데 2017년 12월 달에 법인세 인하가 확정이 됩니다. 35%에서 21%로 확정이 되고 2018년부터 그게 시행이 됩니다. 법인세 인하가 되면 주주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기업이 생산을 해서 거기에다가 인건비랑 영업활동비 이것저것 다 빼고 남은 순이익을 주주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서 세금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을 35%를 가져가느냐 21%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번에 트럼프 공약대로 내가 15%로 만들 거야 해서 거기서 또 15%만큼 줄어들면 무조건 주주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인세 인하할 때까지는 미국 시장은 간다. 그런데 지금 PER이 22배예요. PER이 22배인데 금리가 4.5% 이래 높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발목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더 올라가려고 해도 금리가 발목을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다행히 지난번에 2016년 10월, 11월, 12월 그때 트럼프 당선되기 전 10월 달, 당선됐던 11월 달, 그리고 당선되고 난 12월 달 3개월 연속 올라갔다가 2017년 1월 달에 음봉이 나면서 환율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10월, 11월, 12월하고 1월 달에 꺾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월 전망하면서 요때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환율이 꺾이면 우리 시장도 오른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맞았어요. 다행히. 네. 그래서 밑에가 코스피입니다. 위에가 원달러 환율 차트고요. 딱 꺾이니까 딱 양봉이 나면서 머리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5년 1월 달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12월 말에도 4.580이었고요. 1월 말에도 4.580으로 보합으로 끝났더라고요. 금리도 좀 더 떨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2016년에도 보니까요. 2017년 넘어갈 때 환율은 꺾였는데 금리는 바로 안 꺾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3, 4, 5월 달 돼서 금리가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이때랑 너무 비슷합니다. 2017년 1월하고. 그리고 그때보다는 지금이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그때 2017년, 18년 페드가 계속 금리 올릴 때였었지 않습니까? 그죠? 2015년 12월에 한번 올리고 16년 12월에 두 번째 올리고 17년에 세 번 올리고 18년에 네 번 올리고 이때는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어쨌든 떨어뜨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밑에 요게 2019년도에 2018년 페드가 금리 올리던 구간이고요. 10년물 국채 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페드가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노이즈잖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물가를 자극시키고 그러면 10년물 국채가 안 떨어지고 결국 페드도 금리를 못 낮출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리가 요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미국 경기 자체가 좋다 보니까 S&P 500은 상승 추세 속에 있고 RSI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지난 2017년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개월 이평을 계속 지지하고 가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12월 달에 S&P 500이 2.3%인가 빠졌다가 그죠? 바로 1월 달에 2.7% 상승하면서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5개월 이평 타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23년에 24.2% 올랐고 작년에도 23.3% 올랐었잖아요. 이렇게 두 번이나 20%대 올랐는데 또 오른 경우가 있나 보면 닷컴 버블 있기 전에 90년대 95, 96, 97, 98 이때 보면요. 그때도 보면 굉장히 강하게 두 자릿수 3년 연속 나면서 막 오릅니다. 자, 25년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은 요 ISM 제조 PMI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항상 올랐다는 걸 이 표를 보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여기서 ISM 제조업 지수가 오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어렵죠. 확률적으로 항상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난번부터 벌써 예측치보다 잘 나왔잖아요. 지난 12월 달치 1월 4일 날 발표했을 때 보면 예측치보다 잘 나왔고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되죠. 4일 날. 이전치가 49.2인데 예측치 49.3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50 넘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애를 먹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를 보면 이러고 있어요.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벌써 이제 거의 7개월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과열이 없었다 했잖아요. 과열로 치달으려고 하는데 모건 스탠리 리포트 같은 거 막 나오고 하면서 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꺾이면서 이 RSI가 과열 영역으로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도 이게 거품이 좀 끼어야 떨어질 때 또 낙폭이 좀 가파를 건데 과열이 없다 보니까 조정도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MACD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때랑 비슷하지 않나요? 22년도라. 네, 그렇게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걸로 같이 논의를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이때는 페드가 시장을 이제 찍어 누를 때였죠. 이게 반도체 사이클로 빠진 게 아니라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서 개인 소비하지 말고 기업 투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물가 잡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찍어 눌렀던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과거에 요때 사이클하고 좀 보는 게 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때가 2018년도 2018년이었고, 요때도 옆으로 기다가 2019년부터 또 랠리가 와요. 이때 다 아시다시피 이 팡 기업들, 중국의 배트 기업들, 굉장한 서버 투자를 할 때라서 조정은 한 6개월, 7개월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한번 쫙 다 보시면 종목별로는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장비랑 칩 만드는 회사랑 설계 회사랑 약간씩 다르게 움직이는데,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지난달에도 보여드리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보니까 조정을 받을 때 뭐 7개월, 10개월, 뭐 10개월 뭐 이런 식으로밖에 조정을 안 받더라고요. 뭐 1년 넘게 막 16개월 이런 조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6개월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지난 12월까지.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거 한번 잘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그죠? 뭐 리노공업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이수페타도 유상증자 철회한다 하니까 막 급등하고 이것저것 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결국은 돌아설 거다라는 걸 우리나라의 그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미리 선반영하면서,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우리나라 소부장은. 그래서 선반영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면 최근에 반등이 좀 들어오다가 딥시크 때문에 다시 확 빠졌죠. 딥시크는 지난주 금요일 날 웜의 신박에서 좀 말씀드리고 투자일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딥시크를 보면서 너무 놀라시면 안 된다고, 그죠? 그동안에 그 인류 문명의 기술 역사를 보면 그런 딥시크 같은 게 하나 둘씩 나올 때가 얼리 스테이지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지나치게 빠른 얼리 스테이지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3파 상승 들어가기 전에 단계에서 이제 한 놈, 두 놈 막 탄생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도 만들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